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대통령 체면 한번 세워주려다가, 글쎄, 정작 우리 국민들 어깨만 더 무거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인데요. 이 회담, 과연 우리한테 정말 남는 장사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겉으로 얻은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내줘야 할 그런 보따리를 들고 온 건 아닐지. 오늘 이 질문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최근에 본인 SNS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제기한 문제점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고 또 구체적인 비판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나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두 건의 언론 보도입니다. 머니투데이하고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익이나 앞으로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떤 우려로 이어진다고 보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나 의원의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었어요. 대통령 체면 지키려 국민 어깨만 더 무거워졌다. 정말 강한 어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건가요? 네, 나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기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걸 보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리고 추가로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상호 관세율, 그러니까 양국 간의 물건 사고 팔 때 붙는 세금을 낮춰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와, 3,500억 달러 투자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네, 그렇죠.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걸 조건으로 관세를 낮췄다? 만약 이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얻은 것의 대가가 상당히 커 보이는 거죠. 네네. 바로 그 점을 나 의원이 파고드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덧붙인 말이 있잖아요. 한국 쪽이 재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만 더 얻을 건 없을 거다? 이런 발언까지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이 과연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한 협상이 맞냐, 아니면 좀 일방적인 양보에 가까웠던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얻을 건 없을 거다. 그 말은 좀... 네, 나 의원은 이런 발언들이 회담의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액수 자체도 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나 의원은 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서 이게 미국 쪽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직 좀 불분명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조건들이 많다. 이 점을 지적해요. 90%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투자 규모 말고 실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혹시 너무 미국 쪽에 유리한 조건은 아닌지 이걸 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베일에 쌓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기로 한 약속은 숫자로 딱 나왔는데 그걸로 우리가 뭘 얻는지 그 조건의 세부 내용은 좀 불분명하다. 이 점을 우려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 의원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부담들이 우리한테 지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기지 있잖아요. 그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점. 기지 소유권이요? 네.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의 그 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액화 천연가스. 그 개발 사업에 한국이 같이 참여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 또 미국산 무기를 상당히 많이 추가로 구매하라는 요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관세 인하를 위해서 내준 약속 외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 거다. 이게 이제 나 의원의 시각인 거죠. 경제적인 부담 증가 우려 말고도 나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좀 다른 측면의 문제점도 읽어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속에서 다른 의미를 찾았다고 하던데요. 네,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그 SNS를 통해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처한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걸 언급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 회담 후 발언에서도 이런 우려가 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접적으로요? 어떻게 말이죠?
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뉘앙스 속에 한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 이게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보면 좀 우려 요인이 될 수 있고 이게 결국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암시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나우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나우 의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누구든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든 미국의 국익에 맞다 이렇게 판단되면 협력하는 아주 실용적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낮은 자세, 그러니까 좀 저자세로 임하면서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비춰졌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저자세로 나간 게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걸 내주게 된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굳이 한국 대통령을 면전에서 막 박대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상황, 예를 들면 뭐 공개적인 모욕이나 협상 결렬 같은 거요. 이런 사태를 피하는 대가로 국가 전체적으로나 가치관 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위기가 부드러웠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협상이었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나의 의원은 정부가 이번 회담 결과를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철저히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군요. 이게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좀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나 의원의 주장은 결국 과연 이번 회담이 실질적으로 국익에 부합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로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그 이면에 대한 나 의원의 비판적 시각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 자체에서 드러난 어떤 외교적 대우 문제, 그리고 정부의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죠. 가장 먼저 거론된 게 숙소 문제, 그러니까 미국 영빈관 사용 문제였어요.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번 미국 방문 때요. 미국 정부가 국빈이나 정상급 외빈에게 제공하는 공식 영빈관이 있거든요. 워싱턴 DC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라고 거기에 묵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블레어 하우스. 네,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다른 호텔 숙소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나 의원은 이 점을 과거 대통령들의 방미 사례하고 비교하면서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나 의원 주장에 따르면요. 과거에 문재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이분들 미국 방문 형식이 국빈 방문이었든 뭐 공식 실무 방문이었든 그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를 갖춰줬다는 겁니다. 등급에 상관없이요? 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문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걸 극명한 대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좀 격이 낮은 대우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블레어 하우스 입성 여부가 단순히 숙소 문제를 넘어서 어떤 외교적 예우의 상징성을 갖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숙소 문제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번 방미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나 주목도 자체가 좀 예전 같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그 SNS를 아주 활발하게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는 이례적으로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 그러고 보니 그랬네요. 네. 그리고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회담 결과나 뭐 의미에 대한 비중 있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번 방문을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뭐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조야의 관심도가 좀 낮았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측 고위 인사들이 대거 미국으로 향한 점도 좀 이례적이라고 봤군요.
그렇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던 한일 정상회담 배석 일정까지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건너간 점. 아, 그랬었죠? 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잖아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른바 3실장이 모두 워싱턴으로 통출동한 상황 자체를 주목했어요. 이렇게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이동한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좀 순탄치 않거나 뭔가 긴박하고 어려운 조율이 필요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즉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물밑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외교적 대우나 분위기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자체, 특히 강대국 사이에서의 노선 설정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양다리 외교라는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 이 부분이 나 의원 비판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나 의원은 현재 미국과의 통상 문제나 안보 현안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 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한 것, 이걸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걸 두고 위험한 양다리 외교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왜 양다리 외교가 위험하다고 본 걸까요? 그 이유는 뭐였죠? 나 의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특사를 보내는 행위. 이게 미국에게는 우리가 중국 카드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에 완전히 기울지는 않았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신경 쓴다. 이런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면서도 자기들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않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의심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양쪽 다 놓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자충수, 그러니까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어리석은 수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죠. 미국 방문 직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내용도 문제 삼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나요? 맞습니다. 나 의원은 이 점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일본 총리는 회담 후에 기자회견 같은 데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하죠. 아니면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랑 한반도 비핵화, 이게 그 두 용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외교 무대에서는 이게 용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딱 명확하게 특정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한반도 비핵화는 과거 남북 합의 같은 데서 쓰였던 표현인데 이게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미국의 해고상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나 의원은 가뜩이나 미국과의 어려운 통상, 안보 협상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굳이 미국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미국의 신뢰를 얻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백한 자초위난, 즉 스스로 어려움을 불러들인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나 의원은 단순히 개별 사안들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 자체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국 국익을 해치고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나 의원의 주장은 외교의 본질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가 돼요. 외교라는 게 모든 나라를 만족시키려는 어떤 줄타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국익을 계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선택이군요.
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이런 선택을 좀 회피하고 모호한 노선을 유지한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의 연대, 즉 나 의원이 표현한 자유동맹, 가치외교 노선으로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동맹국으로부터 외교적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 즉 미래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아주 강한 어조의 경고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경원 의원이 두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비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겉부지와 달리 실질적인 국익 증진으로 이어졌는지 좀 의문이다. 오히려 거액의 경제적 약속 등으로 국민 부담만 커진 거 아니냐는 우려. 네, 그게 첫 번째였죠. 둘째는 미국 방문 시 대통령이 받은 외교적 의전이나 미국 조야의 관심도 같은 것들에서 과거와 다른 다소 좀 격이 낮아진 듯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문제제기였고요. 네, 블레어 하우스 문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명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양다리 외교나 자초인한식 발언 같은 것들. 이게 결국 우리의 외교적 입지만 좁히고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이런 비판들은 우리에게 외교라는 복잡한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연출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 이면의 실질적인 국익 확보 사이의 그 미묘한 줄다리기. 그렇죠. 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죠. 단순히 한 정치인의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적 약속의 무게, 동맹과의 신뢰관계 유지,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 의원의 시각을 통해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 의원의 분석과 주장이고요.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반론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죠. 맞습니다. 외교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처럼 외교 무대에서의 줄타기가 계속될 때 당장 눈앞의 갈등을 피하는 단기적인 성과와 길게 봤을 때 국가가 쌓아야 할 신뢰도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외교 무대 뒤편에서는 또 다른 거래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